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2심 재판부 결과도 나왔는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목 공개하겠습니다. 동생도 아내도 2심에서 더욱더 강력해진 선고가 나온 겁니다. 조국 동생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자, 이 이야기 전해드리기에 앞서 동양대가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은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계 없이 면직 처리만 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양대 정경심 면직, 징계는 없다. 교양학부 소속의 정경심 교수를 31일자, 이달 31일자죠.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동양대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면직은요. 교수직 박탈 조치지만 파면이나 해임이 아닙니다. 즉 징계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연금도 받고 재취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징계가 아니라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까지 위조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동양대에서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매우 큰 논란입니다. 자, 동양대 설명 들어볼까요?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 소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해서 이 해명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은 이 면직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심 선고를 기준으로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 양의 입학도 취소된 마당에 교수가 자기 대학교 총장의 직인까지 위조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건 당연히 징계감 아닌가요? 누가 보다 상식적으로 징계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총장의 직인을 위조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것이 이미 2심 판결에까지 사실심 모두에서 1,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사회에서는 징계가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교수직만을 박탈했죠. 그게 면직 조치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파면이라든지 해임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이상 교원 자격이 박탈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 임용에도 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사립 교원의 연금도 일정 부분 이제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조치가 취해질 텐데 지금 동양대 이사회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이것을 미뤘죠. 예. 아마 나중에 뭐 교원을 임용하는 건 타 대학에서 결정할 문제고 또 사립 어떤 교원의 연금 문제도 연금 재단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고 특히나 동양대가 본인 학교의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징계라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예. 건데 결국 동양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대를 두고 정무적 판단했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양대가 정무적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양대가 무언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이재명 기자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는데 2019년 조국 논란이 뜨거웠을 때 그때 가을 학기 때 이 정경심 씨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반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휴강한다고 해서 교수님이 수업을 못해서 그러면 이제 학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저희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되는 거죠. 교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강의잖아요. 그럼 기수하면 왔다 갔다 하다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양대학교는 왜 정경심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주 의원님, 네. 왜 징계를 안 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됐지만 실제 그 각 단과대별로 총장을 대신하는 위임할 수 있는 관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굳이 동양대가 법원에 가서 사실 이렇다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시에 뭐 기억하시다시피 총장이 갖고 있는 박사 학위가 진짜다 아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일정 정도의 어떤 뭐 총장 직인과 관련된 확실하게 면직에다가 징계를 줄 수 없는 이런 뭐 약간 애매한 사항도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너무 사학 그 자체가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기들이 사실은 사학 그 교원들도
사실은 준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징계 절차를 받아서 이런 분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사학에서는 그러한 같은 어떤 이 공직자 윤리에 관한 어떤 개념들은 좀 적지 않느냐 예.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뉴스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같이 징계 없는 면직 처리만 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당시 정유라 씨 문제가 불거졌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수많은 교수님들이 문제가 돼서 구속도 되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때 사건에 준해서 봤을 때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이 동양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됐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예. 벌써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유죄가 나왔던 게 지난해 말의 얘기입니다. 근데 부산대학교에서 뒤늦게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입학 취소 검토 결정 여부를 말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득 최근 있는 한 정치인의 발언이 아주 눈에 띕니다. 누구요? 추미애 전 장관, 대선주자로 나왔던 추미애 전 장관이 유은혜 부총리를 향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발언, 보이지 않는 손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결정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추정컨대 유은혜 장관이 손절했다라는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자 교육부 장관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대학에 모종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상식과 과거의 전례에 비춰봐서 이렇게 대학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뒤늦게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 결과 등 2심 재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심이 확정되고 난 다음 일이 일사천리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나니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동안 정말 조국 전 장관 가족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물음과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정경심 씨의 1, 2심 재판 과정에서는 스펙들이 다 위조됐고 그중에는 서울대 법대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돼서 조국 교수가 허위로 그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라는 내용이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 동양대가 정경심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듯 서울대학교는 이 유죄 일과 관련해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었을까요? 놀랍게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대 로스쿨은 직위 해제했죠. 서울대 교수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의 개설 못하고 있는데 매달 월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새 교수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1, 2심이 사실심이고 정경심 씨 재판 1, 2심에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서류를 조작했다. 허위로 만들었다. 허위로 발급했다가 모두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아니지만 정경심 씨의 재판 가운데서 나온 조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인데 서울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직위 해제가 되어 있는데 직위 해제는 그 서울대법 그 법인화가 됐으니까 그 법에 따르면은 그 기소가 되면은 일단 직위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치는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형사 재판하고 이제 행정적인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하면 징계를 해가지고 그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국 전 장관이 추후에 형사 판결에서 다 승소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징계도 무효로 그 취소하는 그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그거 쪽 뭐든지 지금 일이 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법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법이 헌민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 민법, 형법이거든요. 그런데 형법 교수가 그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의 형법 교수인데 한 명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중요한 과목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로스쿨 성적도 좋아지는데
그런데 교수가 한 분 빠지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북적북적한 가운데에서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어차피 뭐 결론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